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권한대행 하실 때 책상이나 뭐 의자를 안 묻어서 뭐 말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데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들 해왔고 그런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광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해온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 앞서 보셨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의 유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황 전 총리 권한대행 때 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의자를 요청했는데 네. 안 넣어줬다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 황 전 총리가 말하기를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문제가 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그때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아마 이제 민정수석실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무부에 검토를 시킨 거예요. 권한대행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게 정말 가능한 문제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전직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예. 이런 걸 넣어줬을 때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또 한참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알려지게 되면 여론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무부의 그런 어떤 그 유권 해석이랄까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럼 뒤집어서 권한대행이 그걸 의자나 책상을 넣어줬을 때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드려라 라고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법과 원칙을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까지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걸 이제 뭐 책상이나 의자를 넣어주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법무부나 교정당국에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 오케이지만 그게 만약에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권한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고민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원칙론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 좀 서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법과 원칙 그리고 강직한 이미지가 이제 황 전 총리의 모습인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한 대행 때 되지 않았던 구치소에 반입이 안 됐던 의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장면 출연에는 반입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더 섭섭할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예. 유영하 변호사가 저도 그날 이제 인터뷰할 때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이 초점 맞춘 것은 이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이분이 뭐 정치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의 지금 대표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이 지금 자신에 대한 문제, 즉 현재 일단 이 자유한국당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 정도의 책임과 그 정도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피해 없이 지금 그러면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이거든요. 사실 의자와 책상으로 대표되는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황 전 총리는 법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권한대행 때 그냥 관리자로서의 입장이고 그럼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도 자기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의 어떤 도움이라 조금이라도 이제 기대했던 측면인데 믿었던 황 전 총리가 그걸 안 해줌으로 해서 그 섭섭함이 굉장히 쌓였고 실제 황 전 총리가 이후에 면회를 신청했을 때도 이제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비춰보면 그런 분이 정치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예. 정치를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전에 보면 뭐 대전은요라고 이야기하듯이 예.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 아닌가. 네. 박 전 대통령도 그냥 안에 구치소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정치적인 분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대전요 같은 그런 어떤 힘을 가진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짧고 굵은 한마디가
정치권의 파장을 조금씩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렇게 이 수감자가 구치소에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요. 그럼 안 되는 물품이 있고 되는 물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물품이 이제 대부분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독거방에 수용한 사람이 있고 이제 같이 혼거방이 있는데 혼거방에 들어가면 사실은 물품 자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속옷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책상과 의자 같은 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독거방도 일반적인 독거방에서는 좀 크게 그렇죠. 확장을 해서 줬잖아요. 이건 예.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했을 때는 책상과 의자를 반입을 해줬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그대로 규정이 바뀌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법조인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이제 법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규정주에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뭐 책상이나 걸상을 반입해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약간 추상적인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사 반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직권남용죄가 될까?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애매한 그래서 거군요. 네, 그래서 예. 법조인으로서 너무 엄격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이제 탄핵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좀 거리두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개인적 거죠? 의견인데 예,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당대표로 나갈 거라 정치를 할 거라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당시에는 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권한대행이 됐건 전 총리로서 어떤 특혜를 주게 되면 이게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3일 초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직 대통령인데 이 책걸상 하나도 들여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상 뭐 막은 건 아니겠지만 허가를 안 해준 게 법무부 장관에다가 총리까지 임명한 당사자였고. 그렇죠. 이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주인데 이거 책걸상 하나 정도 못 들여주느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 굉장히 허리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냥 본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그냥 외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책걸상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외에도 아마 다른 부분도 또 서운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회 와서도 이제 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유 변호사 이 인터뷰를 보면요. 이 박 전 대통령 수임 번호를 모른다고 했던 이 예. 황 전 총리의 이 인터뷰 내용이 조금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하나는 이 최근에 박 전 대통령 사면 석방 관련해서 네. 얘기를 했을 때 황 전 총리가 좀 거리를 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네. 좀 이미 영향을 미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당장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황교안 총리하고 관계는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는 신뢰관계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현석 의원님.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배신의 정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 더 사실은 가슴 속에 많을 겁니다. 예. 뭐 다 이제 면회를 안 하는 이유도 아마 그 배신의 어떤 그런 감정 때문에 저는 유영하 변호사 만난다고 보거든요. 가족들도 지금 면회 하지 그렇죠.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한테 전혀 도움 준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친박에 다시 대리인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을까? 왜 그다음 유영하 변호사가 각종 방송에서 제발 인터뷰 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번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 그날 방송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 이거 박 전 대통령한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박 전 대통령이 왜 허락했겠죠? 의도된 추전이었죠. 그렇죠. 예. 뭔가 이 시점에서는 자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도저히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책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신당 문제라든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은 최소한 본인과 관련돼서 본인의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은 네. 도저히 그는 있을 수가 없다. 아마 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왜냐하면 전당대회 지금 유권자들이 TK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별로 지금 나타날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박 전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는데 지금 정치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하루에 한 1000통 정도 이 지지자들이 편지를 매일 보내온대요. 편지. 네, 네. 편지를 네. 보내오는데 그 안에 중요한 기사들 같은 경우를 다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예. 거기서 끼워서 온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꼼꼼히 보신대요. 그러니까 신문과 방송은 일체 보지 않으면서 그 편지에 들어있는 뉴스라든지 그 내용들은 다 일일이 읽어보고 그 중에서 딱 2명한테는 유영하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2명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편지를 계속 읽어함으로써 실제 외부와의 어떤 소통 창구로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아침만 되면 그 서울구치소 밖에서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아침만 되면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게 근데 박 전 대통령 방까지 다 들린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저분들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일한 소통 창구는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외부 소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 교수님, 박 예. 전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 변호사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이른 판단이지만 예.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황정 총리를 미는 친박 진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친박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의견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를 보면 반반 정도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친박이 그러면 이 말 때문에 돌아서 가지고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의 보좌진 아니면 본인의 비서진 중에 일부를 또 황교안 총리 그 캠프에 보내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말이 또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저 말이 황교안 전 총리에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판 흔들 정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친박들도 보면 일부는 조금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서 지지를 철회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계속 지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냐하면 또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유영하 변호사가 오면서 황교안 전 총리만 비판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예. 말 바꾼 사람이라고. 그전에 얼마나 친박을 또 욕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친박을 마치 끌어안는 듯한 표현을 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네 이런 말도 한 거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컨대 유영하 변호사가 누가 한 사람을 후보를 지지하고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지지 안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거의 나온 모든 사람 두 사람 다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했었고 그렇다고 오세훈 지금 후보를 밀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친박에서 일부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지금의 전당대 판세를 흔들 만큼의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네. 제한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정 위원께 네.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민 정상회담 때문에 연기하자는 얘기가 있다가 그렇죠. 어제 그 예정대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대표 후보들은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의원은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예. 네. 나머지 6명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금 이게 다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이콧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거 뭐 다 빌려놨고 모든 걸 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좀 이번 주말 사이에 이 어떤 그 다른 후보들과 좀 타협을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TV 토론을 좀 더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관위 측에서 TV 토론 수를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쪽 후보들하고 타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 27일 날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전대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번 주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전망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준봉 교수와 이현정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